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가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대체할 차세대 항공모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제럴드 포드 항모의 축소판이라는 평가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샤를 드골 항공모함의 후속 항공모함을 개발 중이며 신형 항공모함은 오는 2036년에는 해상시험을 실시하고 2038년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파를리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 생나자르 조선소에서 거행된 신형 군수보급함 강제 절단식에 참석해서 현재 차세대 항공모함에 대해 연구 중이며 몇 달 안에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새 항공모함은 2036년까지 바다에 떠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랑스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차세대 항공모함의 성격과 체급, 추진 방식과 도입 수량 등을 확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차세대 항공모함, 불어 약자로 PANG로 알려진 항공모함은 기존의 샤를 드골보다 훨씬 더 대형화된 규모로 건조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에 따르면 이 항모에는 최소 6에서 7만 톤 이상의 선체와 미국제 전자기식 사출기 2기를 탑재하고 라팔 M 전투기는 물론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CAS의 함재형과 E-2D 저기경보기 그리고 무인 전투기 등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해군은 영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두 척 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핵 추진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한 척, 재래식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두 척 확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정말 프랑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쓰고 있죠. 2001년에 취역을 했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예 선체를 절단하고 원자로 드러내고 정말 몇 년간의 대공사 끝에 다시 취역하고 이런 그 우여곡절이 많았던 항공모함인데 지금 그 이후에 그래도 리비아 포격 작전이나 여러 가지 무력 시위 이런데 잘 쓰고는 있어요. 특히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사출기를 가진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E-2C 조기 경보기를 운용할 수 있어서 경항모 즉 스키점프대 방식의 그런 항공모함만 운용하는 영국이나 다른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운영하지 못하는 중형 조기 경보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함대 방공 능력, 탐지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미국에 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한 척밖에 없는데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최근에 이제 취역을 시켰고 그리고 프린스 오브 웨일즈 2번 함이죠. 항공모함 현재 전력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영국이 항공모함 두 척을 가니까 프랑스가 영국하고 또 은근히 그 자존심 경쟁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쟤들 우리 밑이었는데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우리도 두 척 해야 돼. 이제 이런 그 주장이 있고요. 그래서 핵 추진,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 핵 추진인데 핵 추진하면 이제 가격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핵 추진으로 하면은 한 척. 그리고 영국처럼 재래식 추진으로 하면은 두 척의 항공모함을 가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 당연히 지금 쓰고 있는 라팔 M 전투기 그때도 쓰겠죠. 라팔 M 쓰고 그리고 독일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죠. FCAS 이것의 함재기형을 따로 개발해서 여기 신형 항공모함에 탑재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시대 6세대 시대가 되면 무인 전투기하고 협동 전투하는 거 트렌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인 전투기 탑재 이런 것들을 목표로 건조를 하게 될 텐데 정말 그 프랑스가 예전에는 정말 저 위에 있는 그런 경제력의 나라였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많이 크다 보니까 사실 저 위에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프랑스가 식민지 관리나 또 자신들의 국력을 유지하기 위한 또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투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도 항공모함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주변국들의 상황을 봤을 때 항공모함 하면 제가 거듭 주장하는 바지만 당연히 7만 톤 이상은 돼야 되지 항공모함 한번 우리도 한번 가져봤다라는 그런 폼 한번 잡기 위해서 주변국 전력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3만 톤 이하의 그런 경항공모함 하면은 그건 해군들의 로망을 채워주는 우리 엄청난 국가 예산
투입해가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이 해군들 로망만 한번, 폼만 한번 잡게 해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라는 저와 대우조선해양 한국 성급의 합동 연구 결과가 있었고, 그게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 맞다라고 결재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해군 참모총장 바뀌었다고 논리 또 바꿔서 어떻게 사업만 한번 가자, 이따위 소리 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잘 감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형 항공모함, 중대형 항공모함 안 갈 거면은 아예 가지 말고 정말로 주변국들이 겁낼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2척, 3척 더 만드는 게 더 국가에 이롭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가려면은 중대형 항공모함, 안 가려면은 아예 가지 말고 경 항공모함 할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핵 잠수함 하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 국방부가 외국산 전투기 114대의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 자국산 테자스 전투기 도입을 선언한 직후에 인도 공군 참모총장이 이를 반박하는 하극상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바다우리아 인도 공군 참모총장이 외국산 전투기 114대 도입과 테자스 전투기 도입은 별개라며 공군은 외국산 전투기 114대 입찰 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서 인도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다우리아 총장은 현지 시각 18일 더 힌두와의 인터뷰에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따라 인도에서 면허 생산될 전투기 114대는 엄연히 LCA와는 다른 체급이다 라며 공군은 정부에 외국산 전투기 114대 입찰 공고를 위한 사업 승인 요청서를 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바다우리아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연일 메이크 인 인디아를 강조하며 테자스 전투기 도입을 촉구하는 기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인도군은 바다우리아 총장이 항명한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우리아 총장은 가능한 자국산 전투기로 기종을 전환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라면서도 국내 산업이 외국산 전투기의 능력을 따라잡는 것 또한 중대한 과제다 라며 테자스 전투기의 성능 부족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인도 공군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테자스 전투기는 30년이 넘는 개발 기간을 거쳐서 최근 전략화 단계에 들어갔지만 주력 전투기로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FA-50급의 성능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인도산 전투기인데요. 고성능 전투기를 원하는 공군과 자국산 중심 정책을 펴는 군 수뇌부 또 정치부, 정치권의 이번 충돌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인데 딱 봐도 뭐 우리 한국의 FA-50하고 덩치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 테자스 전투기 개발하는데도 정말 오랫동안 걸려서 인도 공군 이제 목이 다 빠졌었는데, 인도가 이제 재작년 그 겨울에 파키스탄하고 카슈미르 지역에서 공중전을 해서 1대2로 깨졌지 않습니까? 뭐 자기네들은 좀 더 대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 소국인 파키스탄에게 2대1로 깨졌으니까 참 치욕스럽죠. 그때 이제 라팔 전투기 좀 있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래서 철치부심 114대의 정상급 전투기 도입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제 인도 국방부가 아니다, 우리는 테자스 할 거야, 그거 이제 안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인도 공군 참모총장 정말 소신 있는 사람이네요. 왜냐, 여기는 실제로 지금 파키스탄하고 또 중국하고 계속 긴장 관계 있고 언제 무력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고, 파키스탄하고 실제로 지금 포탄도 지금 주고받고 있고 1년 몇 개월 전에는 실제로 공중전까지 해서 뭐 한마디로 처발리기도 했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기는 함부로 아무 어떤 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뭐 전투기를 선정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싸우는 군인이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처럼 해병대 공격 헬기를 하는데 해병대 상륙작전 할 때 그 상륙작전 지원하고 그 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후방 지역에 우리 강습 헬기 부대를 갈 때 그 강습 헬기 부대를 엄호해서 가서 그 지역에 랜딩 존에 화력 지원을 해주고 제압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 해병대 공격 헬기를 선정하는데 해병대들에게 야 그냥 수련 무장해 라고 하는 것을 여태까지 해병대 그 전력체에서 우리는 아파치, 바이퍼 이 정도 돼야 된다라고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논리 개발을 해서 그렇게 딱 해오다가 한 방에 그냥 입 닫고 그게 맞아요. 뭐 우리가 뭐 벤츠 사고 싶다고 벤츠 살 수 있나요? 예산 안 되면 소나타라도 사야죠. 이따위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벤츠 살 돈으로 안 주기 때문에 소나타 산다.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놈의 소나타가 지금 벤츠 가격보다 더 비싼데 어떡합니까 지금?
성능은 상대도 안 되는데 해병대 수뇌부에서 이야기하는 소나타, 즉 수련 무장형이죠. 그게 벤츠, 아파치죠. 이거보다 가격이 더 비싸거나 필적하거나 바이퍼보다는 더 비싼 게 거의 뭐 확정적이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시키니까 바로 그냥 우리는 엎드리는데 왜? 우리는 전쟁을 안 한다는 확신이 있는 그런 군대인 것 같아요.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군대 해체하지 뭐하러 1년에 40조씩 50조씩 줘가면서 우리 아들 또 막내 아들 이제 또 군대 가야 되는데 아이들 세월 죽여가면서 여자들은 가지 않는 군대 가가지고 갔다 왔더니 머리는 썩어 있고 시험 공부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듭니까? 정말로 전쟁이 안 날 것 같으면 군대를 없애야죠. 근데 전쟁이 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 군수 내부 이런 식으로 소신 없이 하면 안 되죠. 인도 보십시오.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항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못 싸운다. 니들이 그 하든 말든 하려고 하면은 국내 전투기 성능 올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자, 인도 공군참모총장. 국내 산업이 외국산 전투기의 능력을 따라잡는 것 또한 중대한 과제다. 니들이 외국산 전투기보다 성능 좋게 만들어서 들이대. 어디 지금 말도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F-15냐, 또 라팔이냐, F-18 슈퍼 호넷이냐. 이런 거 지금 재고 있는데 이런 거 지금 들어와가지고 함부로 우리 공군력 말아먹으려고 하나. 그러면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되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인도 공군참모총장의 목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리나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이 완전히 꼭지가 딱 돌아가지고 다음 달에 바로 옷을 벗겨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존경받는 군인이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존경받는 군인이 있습니까? 없지요. 전부 다 위에서 말하면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내 한 달이라도 제가 더 해야죠. 제가 이번 가을에 인사는 또 제가 해야죠. 오직 내가 이번 가을 인사도 내가 해야지. 내가 딱 싫어하는 저놈은 진급 안 시켜주고 내가 괜찮게 생각하는 쟤 내가 반드시 이번에 좀 시켜줘야 돼.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나도 또 어떻게 내 총장인데 합참의장 한번 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뭐 국방부 장관 한 점프할 수 있을까? 요즘 뭐 국방부 장관 할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지 마라 이겁니다.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국군의 총수들 인도 공군참모총장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터키의 리비아 내전 개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인근에 전개한 터키 해군 호위함이 동부 반군이 띄운 중국제 무인 공격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입니다. 리비아 트리폴리 통합정부를 지휘하는 터키가 트리폴리 인근 해상에서 동부 하프타르 반군이 띄운 중국제 윙룽2 무인 공격기를 함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터키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현지 시각 17일 트리폴리 인근에 전개된 터키 해군 고비아급 호위함이 트리폴리 인근 해역에서 윙룽2 무인 공격기 접근을 확인하고 SM-1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서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생산된 이 SM-1 함대공 미사일은 사정거리 46km의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인데요. 터키 해군은 저속의 무인 공격기를 잡기 위해 무려 4발의 SM-1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터키가 파괴한 무인 공격기는 UAE가 하프타르 반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윙룽 무인기가 격추됨에 따라서 하프타르 반군은 최근 정부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7대의 판치를 이어서 UAE가 제공한 핵심 전력들을 대거 상실하게 됐습니다. 현재 터키는 트리폴리 일대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상군 여단과 호크 지대공 미사일, 호위함 2척 등을 리비아 연안에 띄우고 있는데요. 최근 UAE와 이집트, 러시아 등이 하프타르 반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서 리비아 내전이 자칫 국제전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리비아가 동서로 딱 나뉘어가지고 동쪽에 있는 벵가지를 중심으로 한 하프타르 반군, 여기는 UAE, 러시아, 뭐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서쪽 트리폴리 수도죠. 정치적인 그 수도입니다. 이 수도에 있는 정부군을 지원하는 UN 그리고 미국 그리고 지금 뭐 터키 이런 나라들이 또 지원하고 있어요.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미국에 반대해서 그렇게 S-400 지대공 미사일 가지고 짝짝꿍 해서 붙더니 딱 여기 리비아에 가서 또 완전히 또 반대의 입장에 또 섰어요. 그렇게 해서 또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터키가 제법 많은 군대를 파견하고 여기 구축함 2척까지 파견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군함인데 고비아급
터키 이름으로는 고비아급이지만 미국제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입니다. 이제 이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은 보시다시피 함수에 스탠다드 미사일 한 발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우리가 수직 발사기를 통해서 스탠다드 미사일, 우리는 지금 SM2를 쓰죠. 이건 SM1,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 미사일이에요. 그 스탠다드 미사일을 줄여서 SM이라고 하고, 스탠다드 미사일이니까 SM이라고 하고, 그거의 첫 번째 SM1입니다. 우리는 수직 발사기에 뭐 32발, 뭐 48발 이런 식으로 꽂아 놓지만, 당시 이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 이 시대만 하더라도 단장 발사기 한 발만 딱 장전되어 있는 단장 발사기였어요. 그래서 이거 쏘고 나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속하게 재장전을 하는데 20초 만에 다음 탄을 장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윙룽2 무인기의 동체 길이가 11m입니다. 그리고 날개 길이는 21m예요. 꽤 크죠. 미국의 그 프레데터만 합니다. 그리고 속도도 천천히 나르죠. 그리고 이거는 뭐 레이더 경보장치나 전자전 제모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아주 저속의 덩치 큰 무인기를 공격하는데 이 스탠다드 미사일 쏘았는데 실패했다 이겁니다. 쏘고 재장전 딱 해가지고 쏘고 해서 두 발을 쐈는데 피해 판정을 해보니까 격추를 못했네 해서 다시 또 쏘고 다시 또 재장전에 또 쏘고 해서 네 발을 쏴가지고 결국 격추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큰 덩치의 무인기를 이 스탠다드 미사일이 네 발을 쏘아야 격추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뭐 전투기처럼 플레어를 터뜨리면서 고개 비행을 하고 뭐 수면으로 급가 다이버를 해가지고 완전히 해수면 밀착 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피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인기인데 웅 하고 날아가는 무인기인데 어떻게 이 미사일이 그런 무인기를 한두 발 만에 두 발도 아니죠. 한 발에 사실은 그냥 뭐 일격 필살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못하고 네 발을 쏴야 격추를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이 세월이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아무리 미국제 무기 당시에 좋은 무기였다 하더라도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좀 우리도 오래된 무기 체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해군이나 공군의 오래된 무기 체계들 많습니다. 그것들의 어떤 성능에 대해서 현재 실제적인 성능에 대해서 데이터상의 성능 말고 한번 재검토,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터키에서 의외로 터키 스탠다드 미사일, 미제 스탠다드 미사일이 중국제 무인기, 큰 무인기를 네 발 만에 격추했다? 참 의외의 상황. 그러면서 터키와 미국, 그리고 이제 뭐 UAE, 뭐 이런 완전히 국제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 리비아 내전 상태, 좀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 상황인가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